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저녁 6시 29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시아 그리고 유럽은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고 있거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뭘 기다릴까요? 오늘 밤에 FOMC 회의를 기다리겠죠. FOMC 회의를 기다린 이유는 뭘까요? FOMC 회의는 전 세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니까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결과 보고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춤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초강력한 랠리를 펼쳤는데 이거 그죠? 이게 그 진짜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 아니면 오버슈팅일지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춤하는 이유라든가 무엇을 주춤하는지 그 회의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그 기사는 요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보이시죠? 이거 제목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좀 깁니다. 좀 길고 정리 잘 돼 있는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보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거 긴 걸 다 읽어보고 이 사람의 뭐 이야기를 여기서 줄줄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쨌든 김영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고, 저는 이제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의견을 좀 하나 저만의 관점으로 FOMC 회의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만의 관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오늘 밤에 FOM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테이퍼링 속도가 일단 테이퍼링 속도라고 봅니다. 테이퍼링 속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렇게 뭐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 150억 달러라는 이야기를 15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지난번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거를 그 인터뷰할 때 기자회견할 때 언급을 해가지고 이게 그 의사록이나 이런 공식 회의에서 나온 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11월부터 당장 테이퍼링 시작될 수 있을 건데 당장 시작할 건데 아마도 근데 아직 속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시장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이 테이퍼링 속도가 예상보다 지금 150억 달러라고 대충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보다 빨라질 경우는 또 다시 긴축 우려,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진다면요, 이 150억 달러라는 숫자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럼 긴축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 테이퍼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테이퍼링 속도가 왜 또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따라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쨌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절대 동시에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텀이 있을 겁니다.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만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아직 좀 불확실한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테이퍼링 속도가 금리 인상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 속도를 잘 봐야 된다라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 금리 인상 점도표 당연히 잘 보셔야겠죠. 사실 그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은 물론 그 파월 의장이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긴 하는데 일단 오늘 당일은 그 기자회견 내용에 의해서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숫자를 보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어차피 좀 그 심리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점도표를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어쩌면 좀 립서비스와 좀 시장이
립서비스, 그러니까 시장이 니네 좀 너무 발작하지 말고 안심해라는 그런 립서비스가 좀 담긴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도표라는 거는 립서비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딱딱 나오는 거니까 진정한 파월의장의 생각과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도표 잘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점도표 그럼 어떤 점을 봐야 되냐, 이거 보면 되겠죠.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달 FOMC 점도표거든요. 요게 점도표고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냐 늦춰질 거냐, 이제 오늘 밤에 어쨌든 오늘 밤에 또 그 점도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9월 FOMC 점도표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셔가지고 여기 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점이 위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부분들 직접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월의장 립서비스에 주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숫자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게 원 데이터. 그래서 원 데이터, 여기 있는 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에 따라서 파월의장이 겉으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점들이 앞으로 확 당겨져 와 있으면은 그거는 겉으로 진짜 립서비스만 한 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난번 9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지난 9월달 점도표 발표 이후에도, 9월 FOMC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9월 FOMC 회의에서 분명히 6월달에 비해서, 이게 6월달 FOMC 점도표래요. 6월 점도표에 비해서 점들이 많이 앞쪽으로 땡겨왔고 위쪽으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더욱더 긴축을 세게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긴축 우려가 더욱더 심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참고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여기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레벨 다운. 당장 FOMC 회의 직후에는 오히려 뭐 오르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여기서 버텼어요. 몇 거래에 버텼어요. FOMC 회의 이후에는 미국 주식시장도 FOMC 직후 한 2, 3거래일 동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도 버텼는데 결과적으로 그 뒤로 보니까 한국은 레벨 다운이 됐다는 거. 물론 미국은 그 뒤로도 계속 신고가를 쓰긴 썼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어떤 립서비스를 해갖고 미국 금융시장은 적당히 분위기 좋게 하루 이틀 은근히 넘어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더욱더 긴축적이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9월 FOMC 회의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테이퍼링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점도표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 두 개가 중요할 것 같다. 물론 파월 의장 연설, 요게 이제 시장 분위기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한데, 아무튼 제가 따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요거, 테이퍼링 속도와 점도표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이 뭐 딱 정확하게 시장의 변곡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바로 앞에 지금 9월달 보여드렸죠. 9월 20 며칠 날에 여기 부근에서 FOMC 회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도 한참 버벅버벅 하다가 움직였습니다. FOMC가 딱 시장의 변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칠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S&P 지수는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예요.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제가 알기로 급등하고 위에서 버티다가 한 번 더 빠지고 그리고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나온다라고 해서 뭐 바로 뭐 잘 오르던 증시가 무조건 폭락한다, 무조건 뭐 더 급등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날이긴 똑같은 날인데 통화정책회의라는 게 어쨌든 시장을 들었다 놨다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지지와 저항 확인하면서 붕괴시켰네, 넘어갔네, 뭐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뿐이겠죠. 그래서 뭐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도 같이 좀 드렸습니다. FOMC 회의가 물론 특별한 날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시장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거기에 같이 같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죠? 어쨌든 지지와 저항 확인하면서 평상시처럼 행동하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밤에 제 생각엔 뭘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그 미국은 계속 고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점 높이면은 어떤 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간이 어제까지도 계속 고점 높였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다음 주 정도에나 미국은 뭐 기회가 오더라도 쇼스로 기회가 오더라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 바뀐 거 없고 그냥 그대로 하여튼 그대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오늘 밤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일 밤에는 22 총재 라가르드의 연설이 있을 거고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했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라가르드가 이제 뭐라 반응을 해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내일은 아니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의 논팜 페이롤스라는 고용지표 중요한 거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이벤트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시장 이야기 뭐 그냥 가볍게 할게요. 오늘 뭐 제가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저 FOMC 회의 앞두고 이런 움직임들이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뭐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다라고 숏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봐야 될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봐야 될 것만 딱딱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392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392, 400 정도가 대략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392가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제가 왜 11월 1일 날 이게 어떤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392를 금요일 날에 붕괴시켰었기 때문이죠. 붕괴시키고 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니까 반등까지 올라왔으니까 전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이 신호를 줬으니까 우리는 이 신호에 맞춰 반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움직인 거예요. 11월 1일 날에요. 올라온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였고요. 하여튼 오늘 다시 되돌렸습니다. 오늘 의미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392라는 자리를 두 번째 붕괴를 시킨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00이란 자리를 결과적으로 오늘 부근에도 못 갔다는 것도 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오늘 밤에 당장 미국이 폭락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일단은 미국장에 상관없이 한국장의 현재 오늘 마감만 보면은요,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장에서는 오늘 이런 결론으로 인해서 일단 싸움은 끝났어요. 일단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래 싸움에 껴들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고래 싸움이 이 정도면은 끝났다라고 보긴 봐야 돼요. 무게중심이 어딘가로 기울긴 했어요. 위로 기울었겠습니까? 아니, 아래쪽으로 일단 좀 기울었어요.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오늘 그냥 끝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특별히 드릴 말씀 없죠. 코스닥 시장도 어디 뭐 직전 고점 넘었냐?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 말은 장중에 고점은 높아졌을 수 있는데 종가가 중요한 거니까 종가상으로 높였냐? 종가상으로 여전히 직전 고점 여기 어떤 저항 때 못 넘어갔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계속 가만히 있는 거고요. 자신 있으시면 뭐 들이대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켜보면 돼요. 회의 앞두고 뭐 제가 특별히 뭐 한국 시장의 오늘 움직임에 대고 뭐 어떤 이런 걸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국은 무게중심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어딘가로 기울긴 했어요. 기울어서 아래쪽으로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뭐 세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기울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홀딩, 숏 포지션 홀딩.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아무것도 안 하기 아니면 갖고 있는 거 홀딩,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솔직히 지금은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딱히 뭐 어떤 움직임이 좀 과했다 이런 표현은 일단 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약간 이런 과정이에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보시면 확 와닿죠.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 변동성이 다시 줄어든 구간, 변동성이 다시 확대된 구간, 변동성이 다시 줄어든 구간, 이제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려고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의 하락 이런 거는 뭐 절대 과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그죠? 이런 하락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움직이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보시다시피 그죠? 이 10월 29일 날 329를 한번 강하게 깨주면서 329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미 시장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양봉이 풋옵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뭐 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뭐 과하다 이런 이야기 안 드릴게요. 아무튼 뭐 옵션 쪽 보시면은 콜 옵션들은 이제 직전 저점, 전저점 다 붕괴시켜서 다시 하락 N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직전 저점 자리였죠. 직전 저점 자리였는데 이 자리 한 번에 죽이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주춤했죠. 주춤했다가 다시 죽였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최소한 이제 이 콜옵션을 오늘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은 이제 글렀다라는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은 글렀고 그렇다고 앞으로 폭락이 올 거냐, 풋옵션들이 앞으로 막 신나게 움직일 거냐,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오늘 보시면 일단 풋옵션들이 61선에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웬만큼 외가들도 다 올라탔죠. 웬만큼 외가들도 지금 보시면 61선 부근까지 일단 바싹 갖다 붙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되는데요. 하여튼 풋옵션들은 모양들이 그다지 일단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뭐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7만원을 지금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7만원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 드렸는데 대충 라운드 넘버 7만원인데 7만원 자리 깨지면은 이거 이제 그죠? 지수고 삼성전자고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 7만원도 깨나 안 깨나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요즘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그 며칠 전까지 어제 그리고 이틀 전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마치 대대상승 줄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선물 또 1조 원 순매도 들어왔죠. 거의 그죠? 거의 1조 원 그 매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선물 1조 원 팔았으면 내일도 선물을 매도할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외국인들 지네 멋대로 하는 장이라니까. 물론 언제나 외국인들은 지네 멋대로 했지만 아무튼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심해갖고 그죠? 이런 거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 1조 매도가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장 이야기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어쨌든 계속 하락했고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특별한 이슈 같은 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과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안 그래도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작년 11월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작년 올해 8월달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예전과 지금 작년에 그 어떤 상황들과 비교해서도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들? 예를 들면 이평선 배열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평선 배열이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역배열로 갈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배열이 다르죠. 이평선 배열이 다르고 또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환율이 완전 달라요. 환율이 그때는 이제 우하향이었고 지금은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얘 완전 지금 정배열이고요. 완전 정배열은 아니구나 아직. 어쨌든 완전 정배열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율이 다르고 이평선 배열이 다르고 또 그리고 통화정책 분위기가 확 달라졌잖아요. 작년에는 계속 수도꼭지 콸콸콸콸 틀어놓는 그런 통화정책이었고 지금은 당장 이번 11월부터 수도꼭지가 잠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의 봉 해석과 지금의 봉 해석은 분명히 좀 다르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이야기해드렸고 오늘 밤 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움직임, 오늘 밤 뭐 유럽 시장의 움직임 지금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밤도 그냥 편안하게 잘 겁니다. 그냥 빨리 잘 겁니다.
봐봐야 소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아침에 모든 걸 다 확인하려고 그러고요. 아무튼 계속 여러분들 빅스 지수 정도나 좀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만 안 죽으면 미국 주식시장 숏 포지션은 분명히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얘 죽는지 안 죽는지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FOMC 뭐 이야기 드렸죠. 그런 부분 FOMC에서 제가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